네, 2023년 6월 9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시가 아주 붉은 양봉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5%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1.5%,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등 굵직한 코스피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했고요. 장 초반에는 에코프로가 6%대까지 상승하면서 코스닥을 먼저 끌어올렸는데 분위기가 바로 코스피 쪽으로 넘어오면서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시장 어, 상승을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거의 뭐 원웨이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었죠. 초반 1시간만 흔들어 대고 그다음 쭉 이어서 상승하는 지난주 금요일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금요일이 계속 이렇게 강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금요일에는 막판에 특히 심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트렌드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추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요일의 어떤 요일의 특징에 틀에 박힌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이제는 이제 내마녀의 날 일주일 정도 남겼는데, 그 중간에 이제 CPI 발표 있고요. FMC가 일정이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 만기 겪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쉬는 월요일에 휴장을 하는데, 분명히 나스닥도 지금 좀 약간 밤사이에 뭐 움직인 것도 있지만 뭔가 탄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지난주까지의 지지난주 지난주 올라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FMC 앞두고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오늘 우리 장 시간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개인들의 숏 포지션 비율 또한 살짝 축소되었습니다. 개인들이 강력하게 뭐 거의 모조리 다 하락을 외치던 상태였는데 지난주까지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개인들이 숏을 정리하고 또 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태. 물론 오늘 또 강력하게 또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개인들은 올라갈 때마다 숏을 늘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다시 늘어나면서 아예 만기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그거는 사실 FMC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FMC 앞두고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로 일단 해석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 증시는 나스닥이 오늘 장중에 보였던 흐름과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죠. 뭐 밤사이에 뭐 올라온 것도 뭐 반영을 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증시가 좀 강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강한 편이었고요. 그 셋 중에 아, 뭐 선물 옵션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거는 카톡방에 좀 올려드린 내용, 그 다음에 방송에서 오늘 디테일하게 나눴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약만 해볼게요. 일단은 선물에 대해서는 어제 만기 앞두고 며칠 전부터 6월물을 롤오버 한 다음에 계속 상승 베팅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즉 6월물이 상승 베팅을 계속 했잖아요. 외국인들과 금융투자가 그거를 어제 남은 10만 계약은 청산까지 이제 결제까지 갔지만, 그 전에 롤오버 했던 거는 그대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 상태에서 오늘 더 땡길 수 있었고요. 장 초반에는 약간 페이크성으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2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흔들다가 이제 대량 매수로 진입을 했던 거고, 요 구간에서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었죠. 예, 이건 이제 갭 상승 한 다음에 떨궈 놓고 떨어지고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상승으로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저항대로 보이는 구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한번 식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돌파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포지션을 끊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대처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수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오전장에는 오전장에는 이 오전 전체 요 정도 여기 구간 전체로 할게요. 여기는 상승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수급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 매수 속에는 정말 많은 수의 그 매수 속에는 그 정말 많은 수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환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쥔 외국인들의 숏 커버링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장중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잡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종합적으로는 그래도 누군가는 외국인들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매도 포지션을 쥔 쪽에서 오늘 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고 일부 손절을 하는 그런 거래가 나왔습니다. 환매수죠, 환매수. 그러면서 중간에는 외국인들이 당일 손절해서 실현 손실분이 잡혔고요. 그런데 장 막판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평가든 실현이든 다 플러스 전환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후장 끝으로 갈수록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막판에 갈수록 외국인들이 고가로 계속 유도하면서 상승을 계속 유도하면서 익절했다라는 겁니다. 익절을 일부 하면서 토탈 실현 수익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선물을 보시면 갈색선 외국인들 보시면 이 부분에서 조금 청산이 나왔죠. 여기 이 자리 막판에 이 자리 2시 반 넘어가지고 선물을 좀 축소했습니다. 고가에 축소한 거죠. 높은 가격의 축소. 이 가격 종가까지 끌어올렸잖아요. 보시면 종가에 급등을 만들면서 선물이 장대 양봉이 되었고 349.5까지 그러면서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분을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매수했던 사람들의 물량 익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든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든 익절. 아까 오전과 좀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든 결국엔 토탈 실현 수익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 오늘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옵션에서는 상승 제한을 생각한 방어 형태의 베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만기 다음 날이라서 사실 신뢰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첫날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참조로만 보시고요.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이렇게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완전 반대로 다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동시에 옵션에 대해서는 반대로 뭐 이게 해지일 수 있겠죠. 해지를 하든 아니면 다음을 생각하든 외국인들은 콜 옵션 매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양매도를 주로 하던 금융투자가 풋 옵션 중심의 매수를 늘려왔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풋 매도로 하단을 쫙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도 쪽의 복권을 외국인과 금융투자에게 나눠 판 거죠. 개인들이 복권 장사를 한 셈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하락 방향으로. 그래서 하락 방향으로 7월 만기물까지 가면 개인들이 오케이 급락하면 폭락하면 내가 금융투자 주로 금융투자니까 금융투자한테 복권 당첨금을 내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마 요거 이 물량들이 앞으로 누적이 좀 더 되면요 이걸 욕심을 낼 거예요. 개인들의 풋 매도를 노릴 겁니다. 그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앞으로 이제 위클리 옵션은 또 강세입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수급이 보시면 외국인 첫날 콜옵션 10억 원, 물론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풋옵션 5억 원의 개인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위클리 옵션 상방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누적량은 적어서 금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제 토탈 오늘 주어진 자료만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한 일주일 내 다음 주 정도의 강세 흐름이 유지된 다음에 이제 다시 7월 만기에 되돌아온다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죠. 누가 봐도 강세죠. 강세 흐름을 유지한 다음에 어느 정도 피크를 찍으면 다시 돌아와서 현위치로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마감을 해줄 것이다. 혹은 그 이하로도 개인들의 풋매도 베팅은 그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조하셔서 이제
중간에 뭐 340에 대한 뭐 방어력은 강하게 형성이 돼 있겠지만 뚫리면 굉장히 무섭게 뚫릴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좀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라가서 유지를 하기보다는 올라간다면 다시 7월 한 달 정도 만기까지 되돌아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요? 옵션 시장에서는요. 근데 선물은 일단 매수를 오늘 강하게 끝까지 거의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올렸던 거죠. 현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오늘 반도체 굵직한 반도체 쪽에서 상승을 크게 견인을 했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오늘 장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 제가 보는 관점 일단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FOMC도 있고 뭐 미국 CPI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 만기일도 있고요. 어제 우리가 했던 만기일을 이제 보여주고 미국은 그러고 다음 날 쉬니까 얼마나 그때 이제 큰 거래들이 일어날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내만유의 날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조 원 정도가 마감 짓는 날이에요. 거래가 굉장히 큰 시장이죠. 7천억도 아닙니다. 7천억도 아니고 7천조. 정말 많이 터지면 1경원 근처까지도 가요. 그래서 5천조에서 1경원 사이의 돈이 마지막 결제를 위해 싸운다. 그런 날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마감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서 더 갈 수 있게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 파악해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카톡방에 올려드리고요. 뭐 그러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 뭐 평상시에 일반적인 내용들 해석하는 내용들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실 분 계속 라이브 방송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 현물반은 뭐 그냥 움직이는 종목 있어도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태우고요. 뭐 대형주 장세라서 뭐 크게 뭐 큰 뭐 급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개별주들은 뭐 한번 흐름 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파생반은 아무리 상승 추세라고 해도 고점에서 추격을 무리하게 가진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 적절한 시기가 또 도래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콜옵션이 지금은 어쨌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시기이지만 그것도 잘 잡아야죠. 좀 떨어지면 좀 깊게 떨어져서 추세를 유지하는 그 가운데 떨어질 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종가까지 뭐 349.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뭐 미국 증시가 이 유럽장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간 프리장 때 뭐 조금 올라가 준다면 야간에서 한 350대 넘어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네요. 반대로 미국이 양음양 패턴으로 내일 다음 주 이제 FOMC를 우려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꺾여 준다면 음봉으로 또 꺾여 준다면 우리는 올라오는 코스피 480선 근접했죠. 요 라인의 부근에서 터닝을 또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상승을 또 또 매수를 위해서 또 유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팔지만 또 개인들이 생각을 바꿔서 또 위에서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나머지 반대 투자 주체들이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현재는 뭐 대차 거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고, 즉 공매도를 위한 전 단계인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2670 이거 곧버스 오늘 거래 대금 굉장히 많았죠. 그것도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잖아요. 누적으로 오늘도 한 3천만 주 누적 3천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곧버스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불리한 상품이죠. 시간 가치 뭐 옵션 가치 옵션은 아니지만 옵션 가치 시간 가치가 훼손됩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그런데 개인들이 요 구간에서 굉장히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이 곧버스는요 개인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매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시장이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곧버스를 개인들 물량을 줄이게 만들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최근에 베팅한 거 한 5일 동안 엄청나게 베팅했습니다. 1억 주가 넘을 겁니다.
그거를 줄이려면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면 그렇게 큰 재미는 있지 않아요. 얘가 뭐 올라와 봐야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폭락이 나와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전 게임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고버스의 개인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서 내리기만 하면요, 개인들은 어떻게 돈을 가져오는지 계속 사들입니다. 계속 사들여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굴곡들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조정 기간이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서 여기 보시면 되고, 고버스가 어쨌든 개인들 매수 물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들려면 또 올려야 되니까 그게 그거 딱 같이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어쨌든 요거 2년 평균선, 2년 평균선은 중요합니다. 우리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2년 동안의 흐름, 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리막을 보이는 시간이 지금 오랜만에 또 보여지고 있죠. 이때가 코로나 되기 직전이잖아요. 코로나로 급락하기 직전에 3년 만에, 3년도 넘었죠. 3, 4년 만에 다시 도래하는 요 자리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시 못합니다. 이거를 소화를 해나가야 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마치 그거를 막 뚫고 막 멀리 날아갈 것처럼 막 그리고 있는데, 일단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정도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옵션 베팅과 함께 맞물려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은. 그렇지만 중요한 라인들에서는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여기 노란선 그 전 라인인 241선 약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평균선 근처에서 제가 우리 종목들 익절할 거 많이 나오니까 익절한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했었던 것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걸릴 자리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는 관점이고, 다시 정돈됐을 때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이제는 한 번 더 1년 더 추가돼서 이제 2년 평균선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돌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었죠. 일시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근에선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 입장은 010-8719-2757로 문자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쪽이 더 빠릅니다. 구독 닉네임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럼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